그러니까 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31페이지 할 차례죠? 30페이지까지 했었죠? 배관내 유량 측정 이론까지 받고 그거에 관련된 31페이지 문제부터 풀어볼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략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했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조금 더 이제 약간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31페이지입니다. 자, 소화설비의 배관 내경이 10cm인 관로상에 지름이 2cm인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을 때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 수도 차이가 120mm일 경우 유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동계수는 0.66이며 정답은 세제짜리까지 구하시오 되어 있고, 저번 시간에 지금 우리 배관내 유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배관내 유량을 측정할 때 단면적에다가, 그죠? 우리가 면속 방정식에 의해서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해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유동계수라는 거를 적용시킬 수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유속을 곱해주면 되는데, 배관내 유량 측정을 할 때 주로 오리피스를 이용을 이제 해서 측정을 하니까, 오리피스를 이용해 측정하니까 이 오리피스의 유동계수, 그 다음에 오리피스의 단면적, 그 다음에 오리피스를 이용하게 되면 액주계가 설치되고 그 액주계에 따라서 유속의 공식이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유속의 공식이 루트 2gh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감마인데, 여기가 물이었고 여기가 수온이었고 여기가 물이었죠. 이런 거를 대입시켜서 푸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보죠. 자, 이 문제가 지금 약간 좀 어렵게 나온 부분이 압력 수도의 차이가 120mm일 경우가 주어졌어요. 이게 압력 수도의 차이가 어떤 의미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유속을 오리피스 지금 어떤 거에서 구할 때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만 갖고 갈 게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그러니까 원래 유속은 루트 2GH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 2GH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루트 2G분의 감마분의 P로 변한 거잖아요. 이 감마분의 P가 이게 압력의 차이였단 말이죠. 압력의 차이였으니까 이 압력의 차이를 풀어서 다시 써보면 감마분의 뭐 P1 마이너스 P2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 수도의 차이가 120mm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게 지금 잘 보면 압력 수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H 값이니까 H 값은 수도고, 수도가 압력으로 표현된, 그죠? 그래서 압력 수도의 차이, 수도의 차이니까 이 차이를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이 값이 자체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 값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120mm로 주어졌으니까 뭐 미터로 환산을 하면 0.1mm가 되네요. 0.1mm. 자, 이제 그거 대입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 유동계수가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쪽에 나와 있던 원래 속도계수가 오리피스는 이제 C5라고 썼죠. 속도계수가 주어지면 속도계수를 써주고 루트 1 마이너스, 그죠? D1, D5의 4승, 그죠? 오리피스,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큰 직경을 아래에 써주고 작은 직경을 위쪽에 써줘야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됐네요, 역시. 그죠? 유동계수 자체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유동계수 0.66을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단면적은 오리피스 지름 뭐 2cm라고 주어졌으니까, 그죠? 요 A 부분에 2cm에 대해서 대입시켜서 푸시면 될 거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요 유량에 대한 단위가 어떻게 되죠? 미터 3승/s 세커의 단위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RPM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1000 곱해주고, 분당으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60까지 곱해줘야 최종적인 RPM이 나오겠죠. 자, 한 번에 그냥 식을 넣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79 RPM이 나옵니다. 자,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소화설비 성능시험 배관에서 토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벤추리미터를 설치하였다. 벤추리미터. 올피스와 벤추리는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능시험의 배관의 직경은 80mm, 벤추리 구간의 직경은 40mm이고 액주계의 수은주 높이가 20mmHg일 때 유량을 정수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액주계의 수은주 높이도 주어지고 뭔가 이 지금 원래 공식을 따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벤추리의 직경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거를 4분의 파이 d로 해서 요 벤추리의 직경을 여기다 대입시키시면 되죠? 예, 그럼 되고 40mm를 대입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은주 높이가 20mm 주어졌으니까 어차피 이제 밑으로 환상시켜서 0.02를 여기 H 값이죠? H 값에 0.02를 대입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제가 대입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수은주의 높이를 가지고 이걸 풀어낸 거라 그냥 0.02 미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변환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물이나 뭐 수은의 비중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0, 13600, 1000 대입시키시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기 대입시킬 때 뭐 다 눌러보면 힘드니까, 그죠? 1000분의 13600, 1000 마이너스 하면 12.6이 나올 거예요, 이게. 12.6을 그냥 한 번에 계산기로 넣는 게 편하겠죠? 이거를 다 넣지 마시고 계산기 누를 때. 식은 다 쓰셔야 되지만. 자, 다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지금 큰 직경, 작은 직경, 0.08, 0.04에서 정리가 되죠. 사성하시면 되고. 근데 속도계수가 있나요? 속도계수가 없죠? 속도계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1. 그쵸. 속도계수가 없으면 속도 손실계수는 없다고 보고 그냥 1로 쓴다 이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앞에서 배운 거와 다 동일합니다. 자, 됐고요. 자, 베르누이 방정식 이제 보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부터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나온다면 지금 오늘 배울 내용들이 지금 베르누이 방정식하고 그냥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역적 운동량 방정식과 응용 부분, 반동력 계상식 공식의 유도, 그 다음에 배관 및 마찰 손실. 이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수리학 부분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서 더 뒤로 가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앞쪽에서 어차피 기초적인 분야였으니까. 자, 베르누이 방정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일단 뭐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H는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U의 제곱 플러스 Z. 이거는 어쨌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의미가 이 H라는 것이 전수도를 얘기해요. 전수도. 전수도는 이게 압력이잖아요. 압력 수도 플러스 속도 수도 플러스 위치 수도를 의미한다.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 이 세 개를 합치면 전수도가 된다. 전수도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전양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죠? 전양정이라고 표현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전양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좀 뭔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에서 배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무의 한 지점을 잡아서 여기를 1, 2점으로 잡고요. 또 이무의 또 한 지점을 잡습니다. 여기를 2지점으로 잡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표면에서 1, 2점까지의 높이가 Z가 되겠죠? 네, Z 위치수도니까, 그죠? 근데 1, 2점이니까 Z1이라고 우리는 쓰는 거죠. 역시 이 지점의 높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지점이니까 Z2의 위치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위치는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지표면으로부터 이 지금 어떤 이무에 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 유선상에 점을 찍었을 때 높이가 높은 건 눈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보죠. 이런 식으로. 자, 가상의 선 하나 그어보고 이 가상의 선까지의 이걸 잡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압력 수도에 관계된 감마분의 P면 감마분의 여기가 P1 지점, 여기는 감마분의 P2 지점이 되는데 어디가 더 압력이 클 거냐? 그쵸? 자, 이 압력은 이 정압의 압력이에요. 이 압력이 다른 압력이 아니라 정압의 압력이기 때문에 정압은 속도가 빠른 구간이 큰가요? 그죠? 속도가 빠른 구간이 작죠.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린 구간이, 정압의 압력은 지금 유체 흐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배우셨듯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린 부분이 수직으로 더 많이 작용해서 더 커지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 하나를 그려주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는 속도수도를 쓰는 겁니다. 2지분의 U1의 제곱, 그 다음에 2지분의 U2의 제곱을 쓰는 거죠. 자, 당연히 배관 구경이 작은 쪽이 속도는 빠르다 이거죠. 속도는 빠르고 배관 구경이 큰 쪽이 당연히 속도의 크기는 더 작다 이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베르누이의 방정식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르누이의 방정식은 이거죠. 1지점과 2지점의 각각의 에너지는 또는 이거 수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 에너지의 또는 수도의 총합은 항상 같다. 이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의 대원칙이죠. 즉, 이거는 에너지 보존의 방정식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제일 위에 가서 우리 이 전수도선이라고 표현하는 거, 전수도선, 전에너지선, 그리고 수력구배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뭐 1차에서 써먹으실 얘기가 되겠죠. 뭐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최종적으로 각각은 다르지만 최종적인 이 높이가 동일해진다 이거죠. 해봤더니 에너지의 손실이 결국은 없더라. 여기 에너지가 1지점 에너지가 2점에 동일하게 작용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암기해야 되는 식이 이거죠.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다 이거죠. 즉 1, 2점과 2점은 결국은 더해놓으면 같아진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를 제가 같다는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그려드린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어떠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요 지금 전수도에 따라서 압력수도, 속도수도, 그 다음에 위치수도를 보면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 정리해봤는데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정리가 안 돼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정리를 해보죠.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실제로. 물론 여기에 모든 원칙들은 다 이상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뭐 난류 흐름도 안 되고 다 측류 흐름해야 되고 모든 것도 이상 흘러가는 건 기본이고 그 기본을 제외하고 기본이 아닌 것들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거죠. 자, 이건 경우죠. 자, 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예, 자, 뭐냐. 1지점, 2지점 잡았어요. 여기 에너지가 1지점과 2지점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여 중간에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이 중간에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게 마찰이라는 게 생겨요. 예. 그러면 마찰이 걸린 만큼 이 지점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같아지지 않네. 그러면 결국 이 식이 1지점과 2점이 동일해지려면 또 다른 식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자, 또 다른 식이 뭐냐? 만약에 마찰 손실값을 제가 3이라고 주어집니다. 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3을 어디에 더해줘야 되나요? 이 지점. 쉽네요. 그죠? 네. 여기가 원래 10이었어요. 그죠? 10이었는데 마찰이 3만큼 생겼어요. 3만큼 생겨서 이쪽에는 7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3을 해주면 10이 되네. 쉽죠? 계산은? 그러면 이 점에 대해주니까 다시 한번 씩 써볼게요.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마찰 손실 양정을 대해줘야 된다. 마찰 손실 수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든지. 네. 자, 이렇게 더해줘야 실질적인 식이 완성이 되겠다 이거죠. 베르누이 방정식에.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이라고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가운데 펌프가 있는 거죠. 네. 펌프가 있었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 역시 펌프 전후를 1지점과 2지점으로 잡습니다. 그랬을 때 1지점도 똑같이 10의 압력이 있다고 한번 볼까요? 네. 10의 에너지가 그리고 흘러갑니다. 흘러갔을 때 이 펌프가 3만큼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지점은 13이 되겠죠. 안 맞네요. 그렇죠? 그럼 어디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3. 그죠? 여기가 13이 되는 거죠.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놓고 숫자 13 해서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끝났죠? 써볼게요. 자,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 여기에 이제 플러스 펌프의 전격 토출 양정이 들어가는 거죠. 펌프의 전격 토출 양정 값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꼴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1의 2의 제곱 플러스 Z2가 되면 이제 식이 동일해지는 거죠. 자, 이거 뭐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뭐 베르누이 방정식의 응용 어떤 말이든 좋으니까 이렇게 변화돼서 관리자 시험에 변화돼서 나와야죠. 그죠? 물론 이거를 적용시켜서 굉장히 어렵게 푸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여기다 실어놓고 했는데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실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는 거죠. 문제의 값어치가. 문제의 값어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아 떨어져야 되고 현실에서 많이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이 베르누이 방정식 어렵게 되긴 좀 어려워요. 어렵고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의 응용을 통해서 이건 문제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서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 베르누이 방정식에 지금 그러면 그래봐야 지금 이제 1번 정리한 겁니다. 그죠? 베르누이 방정식에 1번 정리한 거고 자, 이제 2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아니에요? 제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랬죠?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수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에너지도 한번 풀어는 봐야죠. 에너지가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풀어는 보자 이거죠. 자, 베르누이 방정식을 에너지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감마분의 P가 아니라 로분의 P가 돼요.
밀도로, 네. 로분의 P 플러스 2GC분의 U의 제곱 플러스 GC분의 G의 Z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식이 에너지 쪽에서는 성립을 해요. 단위 하나만 이거 풀어볼까? 어차피 뭐 플러스니까 나머지는 다 동일할 거고, 하나만 풀어보면, 자, 압력,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미터의 압력이죠. 자,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죠. 자, 풀어보면. 자, 소거되는 게 2승 소거됐죠. 그럼 나머지 뭐 남습니까?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킬로그램.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질량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단위 질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단위 질량 당. 킬로그램 포스 미터가 뭐예요? 일의 양, 줄, 그죠? 예. 네. 줄은 아니지. 뉴턴 미터니까. 예. 네. 일의 양이란 말이죠. 예. 네. 예. 아, 베르누이 방정식을 식을 이렇게 세워보니까 이것이 단위 질량당 일의 양이라는 단위로 떨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에너지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정도만 일단 보고 가시죠. 특별히 문제에서 이게 다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부분에 자, 베르누이 방정식의 또 다른 표현에서 압력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압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압력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베르누이 방정식 이쪽 부분이 건드리기 시작해지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픈데, 저는 최대한 머리 안 아프게 했으니까 딱 이 정도만 소화하시면 관리사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자, 압력으로 표현한다?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미터의 압력으로 표현해보자 이거죠, 일단. 이 압력으로. 뭐, 많은 교재를 보면 정말 혼동스럽고 많이 어려운데, 자, 간단히 정리해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U의 제곱. 조금 떨어졌어요. 2G분의 U의 제곱 플러스 Z. 네. 자, 이 상태. 이거는 지금 앞에서 본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압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모든 항목에 비중량 감마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비중량을 곱해주면 이게 압력으로 바뀌어요. 해볼까요? 바뀌나? 할 것도 없네. 그죠? 왜? 여기 그냥 앞에 보면 비중량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력만 남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해보면 결국은 압력을 표현돼버린 거예요. 비중량만 곱해주니까 항목을.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잘 안 써요. 이 식을 안 쓰고 이걸 풀어낸 식을 쓴다 이거죠. 한번 풀어내볼까요? 근데 이걸 풀어낼 때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일단은 요 감마분의 일단 뭐 다 바꿔보죠. 감마는 로지 아니에요? 그죠? 감마는 로지 항상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감마는 로지 거기다 감마분의 P 플러스 여기다 로지로 바꾸는 게 맞겠네. 그죠? 네. 자, 로지로 다 바꿔요. 그리고 이것도 로지의 2G분의 U의 자승 플러스 로지 Z가 된다 이거죠. 소거 한번 해보죠. 지. 네, 됐죠. 자, 식 정리해보죠. P만 남았네요. 아, P. 그렇죠. 압력. 플러스. 이거는. 분모는 2만 남았죠. 로 남았죠. U의 자승만 남았어요. 그죠? 플러스. 지, Z가 남았다 이거죠. 그죠? 이것이 압력으로 표현한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중요한 건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미터의 단위일 때예요. 이게.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이 이거나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는 압력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에 이제 사실 압력이니까 P를 써야 맞죠. P는 해갖고 써야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 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압은 P가 정압이 돼요. 정압 플러스 이거는 동압이 되는 거예요. 동압 플러스 위치압이 됩니다. 베르누이를 수두로 표현할 때 뭐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 했는데 압력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압력수두가 정압이 되는 거고 앞에서도 보면 정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속도수두가 동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치압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다른 것들을 적용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동압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이거죠. 유체가 움직였을 때 어떠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식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식을 그냥 생자로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과정을 써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하셔라.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나오면 좋은데 이거를 끌어와야죠. 끌어와서 2분의 로 유의 자승이라는 이 식의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미터잖아요. 이거를 동압만 이제 끌어온 거예요.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의 식으로도 변환이 돼요. 근데 이 변환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좀 복잡해요. 이 변환하는 과정이. 그러면 우리는 복잡한 과정을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으냐? 공부하실 게 그건 아니다는 거죠. 나중에 기술사 공부하실 때 이제 하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를 해버리자 이거죠. 자,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의 동압에 다닐 때 요 풀어지는 식이 20G분의 U의 제곱이에요. 이건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원래 2G의 U의 제곱인데 20으로 가자 이거죠. 20으로. 이렇게 하면 요것이 동압으로 바뀐 거예요. 동압으로.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결국은 동압의 표현은 요것과 요것 두 가지가 존재가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을 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거의 단위. 단위가 20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킬로그램 제곱 센치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뭐 센치가 되는 게 아니라 미터가 된다 이 말이죠. 유속도 마찬가지예요. 미터 퍼 세크의 이승이란 얘기죠. 단위는 여기 뒤쪽에 단위는 변화가 없어요. 이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압의 두 가지의 단위를 잘 보시는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셔라. 자, 이거를 항상 이 유속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속을 보면서 항상 떠올리실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유속은 그죠? Q는 이거니까 돌리면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떠오르면 죽어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절대로 못 풀어요. 이게 떠올라야 풀어. 유속은 나는 모르는데 유량은 알아.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은 일단 이론적인 정리는 다 끝났네요. 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왔나요? 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뒤쪽에서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네. 자, 먼저 36페이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소화설비 배관 중 어느 한 지점의 유속이 일단 문제를 이제 어떤 수리학적인 문제라든지 긴 문제를 읽을 때 머리가 아파요. 처음 읽을 때부터 도대체 얘가 뭘 얘기하고 있나.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뭘 먼저 구하라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번에 다 완벽히 스캔하지 마시고 처음 보실 때는 그냥 훑어가셔야 돼요. 훑어가시면서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씩 짚어서 보시는 게 낫지 처음부터 체크하시다 보면 나중에 좀 어긋나는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배관 중 어느 한 지점의 유속이 2.5, 압력이 얼마?
그 지점보다 5m 높은 지점의 유속은 얼마, 압력은 얼마, 두 지점 사이에 발생된 마찰 손실 압력은 얼마인가. 마찰 손실 압력을 딱 얘기하면 떠오를 것들이 이것저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지지만,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문제 다시 보셔야죠. 베르노이 방정식, 그 다음에 연속의 방정식,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지점이 두 개 나온다예요. 네. 이걸 적용시켜서 푸는 문제는 지점이 1지점과 2지점에 지점이 나오고 이거에 관계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지점이 두 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어느 한 지점, 1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네. 거기에 유속이 2.5니까 거기다 이제 이 기호를 써 두는 거죠. 거기에다 기호를 써 주시면 그 기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구분하기가 쉽죠. 아, 첫 번째 한 지점이었으니까 그 한 지점의 유속은 U1이 된다 이거죠. 그죠?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압력은 얼마? P1이 되겠네요. 그죠? P1. 그 지점보다 5m 높은 지점, 5m가 높으니까 이게 이 지점 아니에요? 그죠? 즉, 어느 한 지점은 Z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Z1이 돼서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거보다 5m 높은 지점이니까, 아까 그림상에서 봤을 때,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어느 한 지점에다가 Z1은 0 이렇게 써놓는 게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점보다 5m 높은 지점에다가 Z2를 쓰는 거죠. Z2는 5가 되는 거죠. 네. 자, 지점의 유속은 U2. 그죠? 아, 유속이 나왔으니까 다시 U2. 그 다음에 거기에 압력은, 예, 얼마 나왔으니까 P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인자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압력 나오고, 우리 공식 보면 비중량은 됐고, 압력 나오고, 유속 나오고, 뭐, 위치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마찰 손실 압력을 물어봤다 이거죠. 아, 결국은 마찰 손실 압력을 계산하라는 거는 수정된 베르노에 의해서, 예, 우리가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제 그걸 인식하시고, 자, 그림 아래 풀이에서 보듯이, 예, 그 마찰 손실 수두가 적용된 그 공식을 쓰셔서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돌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식을 돌려가지고 마찰 손실 수두를, 예, 중심으로 잡고, 예,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만 잘 하시면 됩니다. 대입만. 뭐 단위가 보니까 특별히 단위를 바꾸고 뭐 그럴 게 없네요. 예, 그대로 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Z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예, 높이도 0-5가 되는 거죠. 돌려보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서 구하는 값이 수두로 구해지게 되는 거죠. 14.69m라는 수두로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 단위의 압력의 단위로 변경해서, 예, 답을 쓰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 뭐, 오히려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2번. 어떤 공장의 배관으로 물의 유속이 또는 압력이 온도는 우리가 잘 안 봤던 건데 이쪽에서 그저 필요 없던 건데요. 자, 로 디퓨저에 유입되어, 디퓨저라는 건 확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입되어 얼마로 유출된다. 이 물의 유출 압력을 구하시오. 유출 압력. 유입되어 유출된다. 그죠? 유입되어 유출되니까 유입 지점이 있고 유출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유입 지점이 1지점, 그죠? 유출 지점이 2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서 잘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이게 문제 뭐 물어보는 건지 그럴 수 있는데 결정적인 얘기는 항상 이게 나와요. 베르노이는 위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위치 관계는 무시하고 이게 핵심인 거죠. Z1과 Z2 이거는 같아진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Z1과 Z2가 같아진다는 쪽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비체적이 주어졌어요. 비체적은 왜 주어졌을까? 그냥 고민해봐야 되고 중력가속도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유입되는 쪽이 1지점, 유출되는 쪽이 2지점이니까 유입되는 쪽의 인자를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공장의 배관으로 물의 유속이 얼마로 디퓨저에 유입되어니까 앞쪽이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속 12가 U1. 그죠? 그 다음에 압력 6이 P1. 온도는 왜 나온 거죠? 허수. 그죠? 전혀 의미 없는 숫자 한번 던져 본 거예요. 예, 허수. 로. 디퓨저에 유입되어. 자, 4m/s로 유출된다? 이거는 U2가 되겠네요. 그쵸? 예, U2. 자, 이랬을 때 유출 압력을 구하라? P2를 구하라. 그쵸? 그러면 인자가 원래 4개 나오면 다 나오는데 3개 나오고 하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대입시켜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위치는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인자 다 나온 거고 지금 비체적 값이 좀 뭐 길고 복잡하게 주어졌는데 비체적이 왜 주어졌느냐? 예. 비체적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예. 요 값이 그죠? 비중량의 값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밀도, 물의 밀도 1000을 가지고 비중량 바로 그냥 대입해서 1000으로 하는 이게 아닐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하네요. 그죠?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비체적 값을 알면 이렇게 써보면 돼. 이게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만 바꿔서 예. 밀도가 여가 되고 여기가 비체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구할 수 있네. 밀도를. 그죠? 이 얘기죠? 예.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997이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중력과 속도가 9.8이면 저번 시간에 봤지만 밀도와 비중량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어졌어요.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은 결국은 같아서 997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997에 어떤 비중량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좀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뭐 압력이 6kg 나왔으니까 예, 그런 단위들을 좀 변경을 하고 예, 그래서 단위를 좀 맞춰서 넣어주시면 예, 최종적으로 압력만 예, 계산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됐습니다. 3번. 자, 직경 150mm의 배관에 직경 19mm이고 속도계수가 0.97인 노즐이 수평으로 부착되어 물이 분출되고 있다. 이때 150mm 관내의 압력 수두가 1.2m라면 노즐 출구에서의 유속은 얼마인가? 자, 지금 일단 유속을 물어봤어요. 예, 유속 뭐 물어보면 역시 뭐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다 유속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걸 떠올리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1지점과 2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 1점과 2점이. 자, 그러면 항상 여기서 구분은 1지점이 어떤 거고 2점이 어떤 거가 일단 중요하겠죠? 자, 직경 150mm의 배관에 속도계수가 얼마인 노즐이 수평으로 일단 수평 나오면 벌써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평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1과 Z2는 동일하다. 그렇죠? 일단 여기서 뭐 시작을 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그럼 배관이 1지점. 그죠? 그 다음에 노즐이 2지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직경 150mm는 우리 일단 1지점의 어떤 직경. 그죠? 1지점의 직경. 우리 지금 베르누이에서 직경이 필요하진 않아요. 베르누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직경이 나왔다는 얘기는 직경과 유량 같은 게 나오면 결국은 뭐예요? 연속 방정식을 통해야 된다. 결국 여기서 좀 느낌상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을 섞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직경, 일단 첫 번째 직경이고 그 다음에 직경 19mm는 우리가 뭐 D2 뭐에서 두 번째 직경이 되는 거고요. 속도계수 CV 값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분출되고 있다. 이때 150mm는 호스죠. 호스 내의 압력 수두가 1.2m라면 출구에서의 유속은 얼마인가? 압력 수두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잘 모르겠고 일단 정리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정리하면서. 자. 자,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죠. 자, 위치관계는 무시하고, 그죠? 무시죠? 그러면 일단 Z1과 Z2는 같으니까 지워진다는 얘기죠. 동일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지울 게 있나 이제 찾아보는 거죠.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가장 처음에 관건은 소거시킬 걸 찾아야 된다. 그렇죠? 서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질 게 있나? 즉 0의 값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뭐가 있나요? P2. 자, 노즐이라는 거죠, 지금. 네. 우리가 노즐은 호스에서 노즐로 이렇게 지금 방사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호스의 정압은 당연히 작용하죠. 여기서 물이 나오는 순간에 여기서 만약에 측정하는 압력은 무슨 압력이에요? 일단 전면에서 받는 압력은 전압이에요. 그리고 노즐에서 물이 나오자마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자마자 대기로 나오자마자 수직으로 작용할 공간이 없어요. 즉 여기는 정압 자체가 0이 되어버리는 공간이다 이거죠. 즉 우리는 대기로 나왔을 때 대기 공간에서는 정압은 항상 0이 된다. 그렇죠? 항상 0이 된다를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여기에 요 정압이 0이 되니까 요것도 소거가 되네. 그죠? 근데 나머지만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또 소거될 건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써보면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2의 제곱은 2지분의 U1의 제곱이죠. 1의 제곱은 U2의 제곱.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지금, 요 식이, 네, 맞죠? 네. 요 식이 뒤에서 정리가 되죠? 네. 그렇죠? 네. 이 식이 정리가 돼서, 감마분의 P1은, 자, 넘어가면 되겠죠? 하나로 정리하면, 2지분의 U2의 제곱 마이너스 U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식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쵸. 이것이 압력수도예요. 이 식이.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어요? 압력수도가 1.2네. 일단 이것이 1.2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일단, 여기서 실마리를 갖고 가야죠. 네. 여기서 실마리를, 이 부분이 1.2구나.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지금 이런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주어졌나요? 주어진 거는. 뭐, 따로 주어진 건 없나요? 네, 따로 주어진 건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1점과 2점에 뭘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연소계 방정식을 적용시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연소계 방정식. 지금 우리는 최종 유량의 연소계 방정식을 보니까, 자, U1의 단면적과, 유속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단면적이었고 직경이 주어졌으니까, 풀어야 되겠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U1은 4분의 파이 D, 여기 1, 2, 제곱 곱하기 U2가 된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U1과 U2를 계산하셔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풀 수는 없어요. 그죠? 왜? 유속이 뭐 주어진 게 없으니까 답이 하나가 안 나온다 이거죠. 즉, 미지수 하나는 남겨놔야 돼요. 미지수 하나를 남겨서 풀게 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여기에서 지금 U2와 U1이 있을 때 하나의 미지수를 통일을 시킨다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최종적인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정리가 될 거니까 미지수를 통일을 시키는 차원에서 구해본다 이거죠. 우리는 뭐 여기서 다 이렇게 하지 말고
U1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식이 복잡하니까 같은 건 지워야 되겠죠? 4파이는? 그러면 지금 D1의 값이 얼마예요? D1의 값이 얼마입니까? 네. 0.15, 그쵸? 0.15의 제곱 곱하기 U1. D2는 0.019가 되겠죠? 네, 0.019의 제곱 곱하기 U2의 제곱. 그러면 U1은 0.15의 제곱, 0.019의 제곱이 돼서 곱하기 U2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 식만 정리하면 얼마 U2가 나오죠. 자, 그 얼마의 U2를 여기에 대입시키는 거죠. 다시 이걸 써보고. 다시 1.2m는 이 지분의 U2의 제곱 마이너스 U1의 제곱이죠. 자, 지금 정리된 게 얼마입니까? 값을 쓰고 가면서 0.016이네요. 네. 0.016 U2가 계산됐어요. 여기가 0.016 U2가 계산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대입시키면 되니까 0.016 U2다. 그러면 요게 지금 U1의 값이니까 U1의 값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U2의 제곱 마이너스 0.016 U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대입시켜 보시면. 그리고 2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요거가 지금 U2만 우리는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U2만 나오면 되니까 U2의 제곱이 나오고 이거는 1이죠? 앞에 1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0.016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이 돼야죠? 네. 그러면 정리됐네. 그러면 이제 이걸 남기고 저쪽에 하면 되니까 자 거꾸로 바꿔보면 U2의 제곱은 1 마이너스 0.016의 제곱 그 다음에 1.2가 된다 이거죠. 제곱 떼내야죠? 떼내야 되니까는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 그죠? 네, 그러면 답이 계산이 되네요. 그죠? 네. 연속의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약간 식이 복잡해지죠. 네. 결국은 이렇게 미지수가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자 미지수를 통일시켜서 하는 것들이 방법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아, 2G가 빠졌네요. 네. 2G가 빠졌네. 여기 지금 2 곱하기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거 풀어시켜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뭡니까? 속도계수 그죠? 네. 속도 손실계수인 CV값 0.97 이걸 잊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잊으시면 말짱 푸는 거 다 도루묵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 안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 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모든 조건을 다 적용시켰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이제 연필을 가지고 체크를 해나가요. 쓰다 보면 이렇게 아까 같이 뭐 P1 쓰고 U1 막 써요. 쓰면서 뭐 체크 하는데 최종적인 나만의 체크 방법 하나 또 하나 만드네. 뭐냐? 내가 이걸 쓴 거다 이거죠. 체크한 거를 하는데 처음에 이걸 체크해야지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인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문제에서 적용시킬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적용시켰다. 적용시키면 그어주는 거예요. 적용시키면 그어주고 그어줬는데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항상 다시 문제 확인해야죠. 내가 아까 체크한 것들을 다 적용시켰냐. 근데 보니까 이게 빠져 있어. 바로 적용 가능하죠. 네. 이거를 시험장에서 안 하시면 그 시간 없는 정신 없는 현장에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현장입니다. 거기는. 네. 그 현장에서 이거 실수할 확률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셔서 마지막에 그어주는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